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스와 버전 3를 조사한 전상인, 김용현, 서하경이고요. 저희가 조사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스왑은 이제 CPMM이라는 AMM을 도입한 세계 최대의 덱스로 이제 블록체인 전체 생태계 거래량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디파입니다. 2018년에 버전 1이 나오고 20년에 버전 2, 그리고 1년 뒤인 21년에 현재 많이 사용되는 버전 3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미 2020년 버전 2에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220만 달러가 될 정도로 성공한 프로젝트였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전 3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유니스왑 버전 3를 개발한 원인이 되는 버전 2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에서는 유동성이 가격 범위 전체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한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동성이 낭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고, 결론적으로 풀이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 하나의 CPM 공식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 버전 3에서는 버전 2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도입을 하였고, 지금부터 이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전 3의 핵심이 되는 집중화된 유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2에서는 왼쪽 그림처럼 유동성이 가격 범위 전체에 일관되게 공급되지만, 버전 3에서는 가운데 그림처럼 포지션이라는 특정 가격 범위에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처럼 버전 3에서는 여러 가격 범위에 서로 다른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중하는 유동성을 XY 그래프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버전 2에서는 곡선상의 점 C에서 X, Y가 각각 이 파란색 XY만큼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격 범위를 A와 B 사이로 설정을 한다면 점 C에서 X 리얼, Y 리얼만큼만 있어도 풀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리얼, Y 리얼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면 X 리얼, Y 리얼이 각각 이 파란색 XY보다 작기 때문에 CPMM의 K가 작아지고, 결국 이 리얼 리저브라는 주황색 그래프로 유동성이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주황색은 실제 유동성은 주황색 그래프로 표현이 되지만, 가격 범위가 A, B로 한정이 된다면은 더 큰 K 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더 큰 유동성을 가지는 이 초록색 그래프의 A, B 사이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전 2는 오른쪽 위에 X, Y, K 식으로 유동성이 표현되지만, 버전 3에서는 아래식으로 유동성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위의 식에서 X, Y 축으로 각각 평행 이동한 게 이 아래의 식이고, 이것은 그래프에서도 화살표로 평행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 3에 집중화된 유동성이 적용되면 유동성 공급자들의 자본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이 그림들은 이 자본 유동성이 더 집약됨에 따라서 최대 버전 2 대비 20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집중화된 유동성에서 버전 3는 한정된 가격 범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가격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틱입니다. 틱은 가격 범위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 경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격 범위는 두 개의 틱 사이의 간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가격 P와 틱 I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가격이 1.0001의 틱승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두 틱 사이의 간격은 1.0001배, 즉 0.01%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풀에서는 가격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P의 제곱근을 가격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 식과 같이 루트 P에 관한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틱은 정수로 음수와 양수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 범위와 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축이 틱이고 빨간 선이 가격 범위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루트 P의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틱 2에서 1.0001배가 되고 틱 마이너스 6에서 0.9997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틱 중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틱 값은 틱 스페이싱에 의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틱 스페이싱이 1이라고 하면은 틱 I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등 모든 정수값이 사용 가능하고, 틱 스페이싱이 2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처럼 틱 중에서 틱 스페이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틱 스페이싱은 최소한의 가격 범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서학영님께서 발표를 계속해 주겠습니다. 네, 활성화된 유동성 슬라이드입니다. 유니스왑 V3는 특정 가격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유동성이 비활성화되면서 LP는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동성이 특정 가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LP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유니스왑 V2와 유니스왑 V3의 수압 피를 비교한 표입니다. 유니스왑 V2의 피는 0.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스왑 V3의 수수료는 0.05%, 0.3%, 1%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거버넌스에 의해 추가로 수수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콜 수수료는 유니스왑 V2는 6분의 1, 유니스왑 V3는 4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풀에 재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유니스왑 V2는 토큰이 ERC20, 즉 대체가 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풀에 수수료를 자동 재투자했습니다. 반면에 유니스왑 V3는 토큰이 ERC721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활성화 범위도 유니스왑 V2는 0부터 무한대지만 유니스왑 V3는 특정 범위에서 활성화됩니다. 틱 스페이싱에 대해서도 유니스왑 V2는 틱 스페이싱에 대한 개념이 없고 유니스왑 V3의 틱 스페이싱은 표와 같이 0.05%, 0.3%, 1%에 대해 각각 이런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유니스왑 거버넌스는 동작합니다. 250만 개 이상의 유니 토큰을 위임받은 주소는 완성된 실행 코드와 포함된 거버넌스 작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생성되면 커뮤니티는 7일간의 투표 기간 동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찬성 투표가 반대 투표보다 많고 찬성 투표 수가 400만 표를 초과하면 타임록에 대기되며 최소 2일 후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랭지 오더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현재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사용자 지정 가격 범위 내에 토큰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범위를 예치할 경우 기존의 오더북 방식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다이가 1.002 다이 USDC 이상으로 거래되면 유동성이 USDC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렇게 USDC로 전환된 이유는 이 상태에서의 LP의 유동성은 시장 가격이 지정된 가격 범위로 돌아오거나 현재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범위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두 자산 중 가치가 낮은 자산으로만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동성이 1.002 다이 USDC 이하에서 거래되기 시작할 때 다이로 자동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유동성을 인출하거나 타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출을 해야 합니다. T와입니다. 유니스왑 V2는 페어 토큰의 가격 누적 합계를 초 단위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동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의 시작 지점과 종료 시점을 한 번씩 확인해서 해당 기간의 정확한 T합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니스왑 V3에서는 유니스왑 V2의 누적 합계 계산 방식이 아닌 단 한 번의 온체인 호출로 지난 9일 이내에 모든 최근 T합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적 합계로 계산하는 게 아닌 여러 개의 누적 합계를 배열에 저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의 약간 연장 슬라이드입니다. 오라클이 관측되는 방식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오라클의 과거 데이터는 관측값이 배열로 저장되는데 데이터가 순환하면서 오래된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 덮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관측 횟수를 최대 65,535개까지 늘릴 수 있으며 데이터 가용 기간은 최대 9일까지 설정해서 유니스왑 V3에서는 한 번 온체인에서 호출하면 최대 9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T합을 계산하는 방식이 유니스왑 V2는 산술 평균이고 유니스왑 V3는 기하 평균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 소개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산술 평균이란 n개를 더해서 n개로 나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하 평균은 n개의 양수값을 모두 곱한 것의 n제곱근 개념입니다. 네, 유니스왑 V3에 생긴 변화죠. 유동성 오라클 부분입니다. 유동성 오라클은 시간에 따른 유동성 변화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유니스왑 V3는 각 풀의 가격 및 가용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고 모든 활성 유동성의 보상을 근거하게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김용현
발표자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한 스스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V3 코어에 있는 팩토리 컨트랙트에 정의되어 있는 create pool 함수입니다. create pool 함수는 주어진 토큰 페어 A, B를 받고 또 스스로를 받고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A와 토큰 B 스스로를 통해서 해당 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풀이 없을 경우에 디플로이 함수를 실행해서 새로운 풀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생성이 된다면 풀을 또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디플로이 함수입니다. 디플로이 함수는 팩토리 파라미터를 추가로 받습니다. 팩토리 파라미터를 받고 이를 유닛스와 풀을 생성하는 파라미터를 생성한 다음 이를 풀을 생성하는 유닛스와 V3 풀 컨트랙트의 생성 잠수에 전달해 줍니다. 유닛스와 풀의 생성자 함수입니다. 생성자 함수가 실행되면 풀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저장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닛스와 V3의 풀은 각 토큰 페어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까지 포함해서 풀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집중화된 유동성에 대해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유닛스왑 앱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Non-Fungible Position Manager 컨트랙트에 있는 민트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민트 함수는 각 토큰의 주소, 수수료,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 공급할 각 토큰의 양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리고 민트 함수는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풀에 토큰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발급해 줍니다. 세 번째는 발급된 토큰과 유동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토큰의 주소와 수수료, 최대 가격, 최소 가격, 공급할 각 토큰의 양이 필요합니다. add liquidity 함수에서는 받은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지정된 범위에서 얼만큼의 유동성이 추가될지를 계산합니다. 이는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풀에서 현재 상태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틱 로어와 틱 어퍼에 대해서 각 틱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가격에 대한 제곱근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값들을 통해서 이 값들과 추가로 얼만큼의 토큰을 공급했는지를 가지고 유동성에 대한 기준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된 유동성은 이 풀에 전달되어서 풀의 범위에 그 해당 유동성을 업데이트를 하고 얼만큼의 토큰을 공급해야 되는지를 계산한 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 반환된 값은 콜백 함수에 전달되어서 실제로 풀에 토큰을 예치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콜백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mount 0와 amount 1을 받아서 해당 토큰의 양을 실제로 풀의 주소로 트랜스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된 다음엔 간단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한 사용자에게 NFT를 주고 그 발급된 NFT와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이 완료되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유연한 수수료와 집중화된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닛스와 V3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